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교양 한문, 오늘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한문 소설 한 편 시작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여러 편의 한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반전, 오늘은 첫 시간이고 아마도 양반전은 세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양반전 박지원. 양반야 사족지 존칭야 정선지군 유일양반 현이호 독서 매군수신지 필친조 기려이래지 연 가빈세식 군조 적세지천석 관찰사 순행 군읍 열조적 대노왈 하물양반 내핏군흥 명수기양반 군수의 해기양반 빈무이위상 불인수지 역부가내화 양반이랴 개부지소출 기척매왈 생평 차호독서 무의현관적 돌 양반 불시 일전 기리지 부인 사상의왈 양반수빈 상조령 아수부 상비천 불강기마 견양반 국축경경 포복배정 예비슬행 아상 여차 기륙욕야 금양반빈 불능상적 방대군 기세성 불능도 기양반 아차매이유시 수종문 이청상 기척 양반태희 허락 어시 부인 립수기척 어관 군수 대경이지 차왕 로기양반 차문 상적상 양반 전립의간의 복도 알칭소인 불강앙시 군수 대경 하부왈 조카하자 평역약시 양반 익콩 부 돈수부목 황송 소인 비감차역 이자륙희 양반 이상첩 리지 부인 내 양반 야 소인 후 안감 모기 구호이 자전호. 양반전을 쓴 사람은 박지원. 박지원이라고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평화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박지원 의원도 있죠. 네. 박지원 의원이 어디 출신이죠? 그 이제 지역구가 목포인가는 모르지만 자관 태어난 곳은 진도인 걸로 알아요. 진도. 194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80까지. 예, 77.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77이고 만으로 따지면 생일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자관 1942년생 76세.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은 1737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졸하였으니 43 더하면 68세까지 사신 폭이네요. 그렇죠? 68세. 그러면 이분이 살았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살았던 그때는 영조임금 후반기하고 정조임금 때를 온통 다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임금이 1800년에 이제 착고를 해요.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풍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천자가 죽으면 둥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1801년부터가 이제 순조 1년, 2년, 3년, 4년 해서 순조 5년까지 살고, 영조 임금의 후반기에서부터 순조 임금 초까지 살았는데, 박지원 선생은 반남박씨예요. 박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밀양박씨가 많은데, 박지원 선생, 연암 선생은 반남박씨. 이 반남이 어디냐면은 전라도에 있는 고을 이름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고을 이름. 반남을 본관으로 하는 반남박씨이고, 반남박씨 하면은 예로부터 양반으로 쳤던 집안입니다. 반남박씨이고, 박지원 선생의 호가 연암. 연암 선생이,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한문으로 소설을 여러 편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 소설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그리고서 연암이 쓴 한문 소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허생전. 예전에 그 KBS 드라마로도 만들어서 197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 허생전이라고 하는 KBS 이제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원작이 연암 선생의 허생전이에요. 허생전도 재미있습니다. 여기 있는 양반전도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양반전은 양반을 풍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허생전이 그 재미있기로 따지면 양반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죠. 자, 그리고 이 반남박씨 연암 박지원 선생의 제자들 가운데 서출인데 학문이 뛰어나가지고 정조임금 때 그 검서, 벼슬 이름이에요. 규장각 소속으로 높지는 않고 학문에 관계되는
그 책을 편찬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뭐 잘못된 글자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편찬할 때 정확하게 교열을 보고 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재가란다든가 초정 박재가 또는 이서구 등등, 또 이동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양반의 피는 물려받았는데 정실소생이 아니고 소실소생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벼슬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암선생 밑에서 학문을 깊이 하면서 뛰어나기 때문에 정조임금께서 그들을 발탁해가지고 주장각, 검서 같은 벼슬에 임명해서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스승이기도 했던 박지원. 그런데 이 박지원 선생이 쓴 글의 투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고문의 형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조 임금은 이 연암 박지원을 좋아를 안 했어요.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그 정식 문장 형식으로 글을 써야지 왜 너는 네 멋대로 쓰느냐 해서 문체 반정, 반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역사상으로 연산군을 내몰고 중종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그 중종 반정이 한 번 있고,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가 임금이 되는 인조 반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를테면 바로잡는다. 그런데 임금을 내쫓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는 그것이 아니고 문체를 바로잡는다 라고 해서 문체 반정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조 임금은 누구 아들이 있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있죠. 네. 사도세자는 또 영조 임금의 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정조는 영조 임금의 손자이지요. 네. 그런 정조가 조선의 임금이면서도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조는 자신이 조선의 국왕임과 동시에 조선 학문의 최고이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조 앞에서는 학문을 한 선비들이 학문을 했네하고 의시될 수가 없을 만큼 정조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정조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대신들한테도 학문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대신들이 이제 벼슬이 높은데 학문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은 정조 앞에서 쩔쩔매기도 하는 그 정도로 정조는 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 학문적으로도 자신이 조선 학문의 최고봉이기를 희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조가 엮은 그런 책을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 책 이름이 홍제전서. 홍제가 정조임금의 호예요. 정조임금의 호.
그래서 홍제가 엮은 책 전체 다 그런 의미로 홍제전서. 조선왕조 임금 가운데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을 좋아했던 호학하였던 임금 하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세종 임금도 학문을 대단히 좋아한 분이었지만은 그 깊이로 따지면 어쩌면 세종 임금의 먼 후손인 정조가 그 조상 할아버지인 세종보다도 몇 단계 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종께서는 학문을 좋아하시고 밑에 유능한 학자들을 많이 두고 집현전을 설치해 가지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후원을 많이 하셨지만은 정조 이분은 자신이 학문적으로도 저술을 많이 했어요. 어떤 책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거기에 이제 주석을 붙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쭉쭉쭉쭉 써내려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학문을 이제 제가 단순히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는데 단순히 학문을 좋아하셨던 세종보다는 이 정조가 학문적으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조선 후반기 르네상스를 열었던 정조 임금 때 활약을 했던 연암 박지원 그가 쓴 여러 편의 그 한문 소설 가운데 오늘 이제 양반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반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양반 하면은 좋다는 양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양반이라고 하는 건 그 뜻 그대로만 보면은 판이 두 개다 그 소리예요. 두 개의 판. 그러면 두 개의 판이 글 공부한 선비들의 판. 이 판이 이를테면 학교에도 이제 1반 있고 2반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판이 이를테면 팀 혹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글 공부한 선비들의 판이 하나 있고 무술을 닦아서 나라를 지킨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반이 있고 글 공부한 선비들 팀 하나 무예를 닦아서 펴서는 팀 하나 이렇게 팀이 둘이 있는데 문반은 임금 앞에 설 때 동쪽에 서기 때문에 동반이라고도 해요. 무반은 서반이라고 해요. 또 이 무자가 호반 무자 해서 이렇게 이제 호반 범호자죠. 이 무반들이 무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벼슬 관자 써서 무관, 문관 할 수도 있고 무관들이 임금 앞에 나갈 때는 아무 옷이나 허술하게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임금 앞에 나갈 때에는 조정에 들어갈 때 있는 이를테면 출근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조복. 그 양반들이 임금 앞에 나가서 조회를 드릴 때 입는 조복의 앞에 무늬가 순화된 옷을 입고 가요. 그런데 무반들은 범이 순화진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그 무반들이 입었던 조복의 그걸 흉배라고 하는데 흉배에는 범이 순화되어 있어서
흉배를 다른 옷을 입고 가는 양반에서 호반이라고 한다면 문반들은 무엇가 순화진 옷을 입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를 호반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 호반의 상대적인 말은 학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이 둘이다 해서 양반이에요. 두 사람이면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듯이 반이 둘 해서 양반, 글 공부한 문반, 무술을 닦은 무반, 동쪽에 서기 때문에 동반, 그리고 서쪽에 서기 때문에 서반, 그리고 범이 수놓아진 옷을 입은 호반, 학이 수놓아진 옷을 입은 학반. 그래서 이제 반이 둘, 양반전.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다 해서 양반의 좋은 점, 또 그들이 이제 권세 부리는 거, 그것을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쌀 천석을 주고서 산 양반, 그 양반을 산 상놈이 양반이라는 것을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큰일 날 물건이다 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양반이라는 말을 자기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게 되죠. 박지원 선생은 벼슬로는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서 자기 집안 형 박명원이든가 하는 사람이 이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서장관의 신분으로 따라갔었어요. 그리고서 거기 갔다 온 기행문, 그것이 이른바 유명한 뭡니까? 열하일기. 자, 저 진도에 맞춰서 양만년의 작자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다. 그리고서 박지원 선생의 손자가 박규수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자,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족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높여 일컫는 것이다. 사족, 선비사자, 결의족자, 선비를 높여서 일컬을 때 양반이라고 한다. 강원도 정선군에 양반이 하나 있으니 아주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정선하면은 강원도에 있는 지금도 이제 정선군이 있죠. 정선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선아리랑, 또 정선하면은 탄광 지역이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죠. 정자는 기정자예요. 우리가 깃발이라고 하는 태극기, 만국기 하는 기는 이렇게까지 쓰고 여기다 이제 극이자를 써서 여기서 기라는 소리가 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제 나을 생을 쓰면은 생에서 소리가 정으로 바뀌고, 이 부분이 일테면 기를 나타내는 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우선 뭡니까? 모방자죠. 모라고 하는 건 네모졌다 그 소리죠. 네. 기가 대개는 우리 태극기가 됐건 미국 성조기가 됐건 기가 대개는 네모졌지요. 그런데 기가 완전히 네모만 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모진 그런 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편적인 기는 네모진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기정자, 뭐 정여문이라고 한다든가 할 때도 쓰고, 정선군에 사는 양반 하나가 매우 어질다. 그러면서 글귀를 좋아했다. 군수가, 이제 새로운 군수가 새로 이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 부임할 때 반드시 그 양반네 려는 움집 려인데 뭐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 정도의 의미죠. 그 양반이 사는 집에 직접 가서 이 조가 평상시에는 뭘 제조하다라고 할 때 지을 조자죠. 그러나 원뜻은 가다라고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조하면은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다. 새로운 군수가 정선군에 부임할 때 반드시 군수 자신이 그 양반네 집을 직접 찾아가서 그 양반한테 예를 행하였다. 뭐라고 하겠어요? 소생이 이번에 정선군의 군수로 부임받은 암흑에 올시다.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고 보니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절하고 예를 갖춰서 이제 그 양반을 대접하였다. 그러나 그 양반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군조를 타다가 먹은 것이 해를 쌓으며 여러 해가 되다 보니 천석에 이르렀다. 과연 천석까지 그냥 구워줄 만한 정도가 되려나? 이건 약간 이제 과장이지 않을까? 박석도 어렵지요. 예. 자, 조선 후반기에는 이 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인데 이 삼경이 문란해진다. 전정, 환정, 분정, 전정. 이때 이제 받전자는 뭐 전, 답, 농지 그런 의미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소출을 원래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로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벼슬아치들 또는 아전들의 횡포가 심해가지고 법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빼앗기고 보면은 먹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지요. 그것이 전정의 문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이제 지방,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될 텐데 군 혹은 현에 가서 곡식을 빌어다가 먹고 가을에 농사 지은 걸로 이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곡식을 이제 구워주는 거죠. 그리고서 가을에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환곡이라고도 하고 또 환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구워줄 때 나라에서 이제 곡식을 백성들한테 구워줄 때 양하고 나중에 정해진 이자 붙여서 받을 때 양이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심을 때에는 구워줄 때에는 겁기 뭐 왕겨 같은 것도 섞는다든가
또는 뭐 모래 같은 걸 섞는다든가 해가지고 형편없이 불량한 것을 이제 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그야말로 알곡으로 받는다든가, 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받아들일 때 각종 명목을 붙여서 더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분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군대를 가지 않기로 하면은 이제 배를 얼마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제 3배 모시 이런 이제 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해진 나이에 이를테면 16세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바친다라고 이제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해야 되는데, 황구 하면은 이제 글자로 보면은 뭐 노란 잎 정도의 뜻인데, 잎이 이건 이제 어린애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린애가 뭐 잎이 노랗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젖 먹던 것이 이제 입가에 묻고 하면은 이제 허연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관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로 황구하면 어린애를 장정에다가 이를테면 첨가시킨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할 장정 그 군적부에다가 올려버린다 그거예요. 근데 16살이 돼야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됐다 해서 배를 바친다든가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아기 때 심지어는 그 애가 들어섰다 하면은 벌써 군적에다 올려가지고 이 포를 바쳐라 하니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됐으면 예비군 훈련도 오늘날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게 멈춰야 되는데, 팥발의 다 꼬부라진 노인네도 군적에다 계속 이름을 넣어놔가지고 이 포를 받아들인다든가,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사망 신고가 됐으면 군적에서 그걸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또 걷어들인다든가.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는 전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 군정의 문란, 이 세 개가 다 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요. 정조 임금 때에 크게 활약했던 사람 하나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조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그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가 영조 임금이고, 영조 임금의 왕비는 이제 달성서씨 서씨였는데, 서씨는 이제 소생이 없었어요. 그 서비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뒤 나라에는 단 하루도 국모가 없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맞아들인 것이 그 16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정순왕후죠. 네, 우리 김목환 선생은 원 고향이 서산 쪽입니까? 어찌 그렇게 아셨어? 네, 서산 하면은 그 이제 한다리 김씨라 해가지고 그 경주 김씨 내가 이제 유명하지요. 아니 맞아요 거기. 예, 그래서 이 정순왕후가 그 한다리 김씨네요. 김한구의 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정순왕후를
영조 임금이 이제 직접 간택을 했어요. 이게 60이 넘은 노인네가 이제 자기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을 이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팔도에 이제 간택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한동안 중지해서 조선의 가장 훌륭한 여성을 이제 왕비로 뽑아 그래야죠. 그래서 조선 양반가의 그 이쁘고 똑똑하고 그야말로 총명한 그 여성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하나씩 주고 암흑의 딸은 여기 앉으시오 라고 해서 그 방석 끝에다가 그 아버지 이름을 썼는데 이제 다른 처녀들은 다 거기 앉았는데 한 처녀만 안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잘 치셨다는 겁니다. 여기 저 과자 많이 사왔네요. 합수요. 아이고. 아유, 네.